정말 아내 외에는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남편분이 있었어요. 8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10년을 사셨는데 아름답죠. 그치만 아름답지 않은 결과가 있었죠. 아내분이 연애 때 바람을 핀 경험이 있는 걸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남편분이 펑펑 울었어요. 요즘에 그러면 예전보다 이혼하는 사람이 확실히 예전보다 많아졌나요? 많아졌죠. 많아졌습니다. 그럼 사랑해서 결혼한 분은 왜 이혼을 한다고 보세요?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고요. 네. 또는 사랑하는데도 나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하기도 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게 돼서 이혼하기도 하겠죠. 그럼 이혼 사유 뭐 탑3만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뭐 성격 차이가 1이다, 뭐 2위가 바람이다, 3위가 뭐 시댁 문제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상담한 사례로는 바람이 가장 많고요. 바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진짜로 성격 차이로 많이 이혼을 하세요. 근데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거는 성적 차이야. 단어 하나만 바꾼 거야. 글자 하나만 바꾼 거야. 이러시는데 정말 성격 차이 때문에 성적 차이가 벌어지고요. 성적 차이로 인해서 성격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는 훨씬 적어 보입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서 성적 차이가 벌어진다. 뭐 이게 어떤 의미죠, 정확하게? 성격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적어지게 돼 있어요. 관계 리스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관계를 더 이상 갖고 싶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은 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통을 하고 싶어지지 않으면 스킨십이 이루어지겠죠. 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성적 차이로 이어지고 그래서 이혼으로 가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성적 차이가 관계 리스로 가서 그게 외도로 이어지고 그 외도로 인한 이혼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상담하다 보면 반드시 이혼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이혼시킨 사례가 한 4-5건이 되는데요. 그냥 바람의 경우는 그냥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로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폭력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때린다든가 또는 경제적인 폭력을 휘두른다든가 정서적인 폭력을 휘둘러서 가스라이팅이라고 요즘 많이 말씀들 하시죠. 가스라이팅을 해서 심리적으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전혀 대항할 수 없게 만들고 그것이 육체적인 폭력으로 이어졌을 경우 그렇게 해서 이혼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신혼 초부터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신했을 때부터 보통 폭력이 이루어져요. 근데 임신했을 때는 이혼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아내가 임신을 하자마자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게 가장의 역할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을 전혀 책임지지 않는 남편 부부가 왔을 때도 제가 좀 이혼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있게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정서적인 폭력일 때 이혼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뭐 물리적인 폭력인 경우는 뭐 저도 이혼해야 한다 생각하고 사실 이건 또 한 번에서 멈추는 경우가 잘 없다면서요? 없어요. 한 번만 때리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폭력을 한 번 저질렀을 때, 당했을 때 강력하게 대응한 경우는 사실은 폭력이 없어지는 경우는 또 있어요. 근데 나도 한 대 때렸으니까 내가 10대 맞은 거는 괜찮아 하고 넘어가신 경우는 그 다음엔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는데 내가 한 대라도 맞았을 때 경찰에 개입을 하셨거나 뭐 신고를 했거나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하신 경우는 같이 살아가셔도 폭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못 하신 분들은 폭력이 계속해서 재발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경한 대응을 했을 때는. 네네네. 자, 그러면 이제 MZ세대가 요즘에 이혼하는 이유 중에서 각오가 좀 달라진 건 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네, 달라진 게 있습니다. 뭐죠? 예전에 이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혼을 안 하는 케이스가 더 많았고 폭력이 굉장히 심했을 때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도 가스라이팅으로 머물러서 매맞아도 견디는 경우가 많았으면 바람의 경우가 더 많았다고 치면 요즘 MZ세대들의 이혼은 경제력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야. 이런 경우 이렇게 딱 계산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본다 싶으면 딱 거기서 돌아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한테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내 남편 또는 아내의 부모님 쪽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나온다. 내 부모님이 더
양보를 많이 했다. 네. 저쪽 부모님이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많이 일으키셔서 상담으로, 이혼 상담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신혼 초에 이제 MZ 부부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혼을 많이 합니다. 금전적인 게 이제 결혼 후의 삶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결혼의 조건에 가장 큰 부분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경제적인 거 좀 이따 또 더 여쭤보고, 아까 전에 이제 이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제 성격 차이보다 바람, 외도라고 해주셨는데, 불륜이 일어나는 장소는 좀 어디가 맞나요? 분류는요,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슷한 게 생각지도 못했다라고 옛날에 생각했던 부분이 회사였어요. 직장에서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가 많아서 바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 회사에서 무슨 바람을 펴? 그래서 회사에서 바람을 많이 펴요 그러면 굉장히 놀랐는데 지금도 회사에서 가장 외도가 많이 일어나고요. 외도 상담을 해보면 직장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케이스가 동창회, 그리고 동호회, 수영장, 뭐 새벽반, 네. 저녁반 또는 뭐 배드민턴 네. 이런 배우는 곳 있잖아요. 네. 그런 스킨십이 좀 잦을 수 있는 약간의 운동, 스킨십이 그쵸? 어쩔 수 없이 허용되는. 있는 그런 운동 모임에서 많이, 그러니까 동호회 모임이겠죠. 근데 네. 동호회뿐이 아니라 동네에서 있는 모임, 주부들 모임 또는 동네 모임 이런 데서도 바람이 많이 나는데요. 요즘 핸드폰이 또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서 바람이 아주 공공연하게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서도 얼마든지 바람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거실에서도 내가 누군가 이성을 만나고 싶고 바람을 피고 싶다. 그냥 핸드폰 열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 온갖 제목들이 다 떠 있어요. 외로우신 분, 한가하신 분, 뭐 몇 살의 남자를 원하는 여성 이런 식으로 제목이 다 되어 있어서요. 바람을 피기가 너무 좋은 바람의 왕국이죠. 네. 동창회는 왜 위험한 거죠? 동창회 혹시 나가보셨어요? 저 안 나갑니다. 안 나가세요? 네. 초, 중, 고 다 안 나갑니다. 동창회를 가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냐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딱 가잖아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 때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친구들이니까. 네, 그리고는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야, 너 3학년 때랑 똑같아. 이래요. 어디 식당에 가보시면 보실 거예요. 이제 동창회 모임 이렇게 모여 네네. 계시면 60대, 70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요. 야, 너 어쩜 그때랑 똑같니? 이렇게 써 있으면은, 60기 무슨 초등학교 동창회 써 있어요. 그러면 60살 넘으셨는데도 다 초등학교 때 같아. 너 10살하고 10살 때하고 네. 똑같아. 이렇게 봐주니까 그때의 동심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보고 그리고 아무리 얼굴을 못 알아봐도 반말을 할 수 있어요. 편하게. 그러다 보면 금방 친해지고요. 네. 그때 그 나를 알아주는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녹아요. 만나다 보면 친근한 마음이 네.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그렇게 자기를 오픈하는 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집에서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 배우자하고는 네. 다른 차원의 상대가 생기고 그러면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죠. 어느 게 제일? 초등학교 동창회. 초등학교. 네, 그리고 남녀공학의 중학교 동창회. 제일 위험합니다. 결국엔 남녀가 섞이는 동창이 좀 위험하다는 네. 의미군요. 네. 고등학교도 남녀 고등학교였으면 위험합니다. 좀 위험할 수 네, 있는. 대학교도 남녀가 섞여 있으면 네. 위험합니다. 제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야, 네 남편이나 아내가 그 동창회 간다 그러면 그냥 들어 누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대문 앞에 들어 누워. 날 밟고 가라고. 한 밟고 갈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널 밟고도 나갈 거야. 그만큼 동창회는 재밌어. 라고 얘기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창회 만나면. 근데 그렇다고 동창회를 아예 나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은 동창을 만나가지고 거의 10년 동안 카톡을 주고받은 사례가 있어서 네. 이혼을 하셨어요. 남편분이 그걸 아내분이 어떻게 알게 됐냐면 10년치 카톡을 남편분이 모아두고 계신 걸 아내분이 무슨 카톡을 그렇게 오랫동안 주고받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난 떳떳하니까 봐 이렇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봤더니 그 10년치가 거의 7년 8년치인데 그거를 다 봤더니 정말 그게 다 모아져 있었는데 온갖 아름다운 단어들은 그 안에 다 써 있고 결혼생활 20년 한 나에게는 그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는 언어들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이혼하셨어요. 실제로 뭐 그 두 분이 뭔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었는지 보여줬겠죠. 있었는지 모르죠.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건 거기에 하늘을 찍어보내고 꽃을 찍어보내고 이 꽃이 너처럼 아름다워 바람 소리가 너와 같아 막 이런 자기 와이프한테는 밥 먹었어? 먹었으면 됐어. 그렇구나. 이런 하던 분이 이렇게까지 마음이 네. 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포츠는 동호회는 뭐가 좀 아까 전에 배드민턴 위험하다 하셨고 탁구, 탁구, 수영. 수영, 제가 상담한 사례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둘이 하는 게 또 뭐 있을까요? 뭐 등산, 골프, 테니스 같은 등산, 거. 골프, 테니스. 그래서 오랜 시간 같이 이야기하면서 가는 것, 스킨십이 있는 것, 네. 둘씩 짝을 맺어서 하는 것. 볼링도 바람이 많이 나긴 해요. 서로 응원해 주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치죠. 근데 그 중에 위험한 거는 배드민턴, 탁구, 등산, 골프, 수영. 수영을 하다 보면은 맨살을 자꾸 스킨십 하게 되어 있어요. 잡아주게 돼 있고, 배영한다 그러면 뒤에서 잡아주고, 뭐 접영한다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봐주고, 잠깐 닿게 되어 있거든요. 네. 또 자꾸 맨몸을 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은 정이 들게 돼 있고요. 수영 동호회에서 바람 정말 많이 나고요. 탁구. 파트너 없이는 연습이 힘들죠. 네. 배드민턴 마찬가지예요. 네. 어쩔 수 없이 파트너로서 같이 운동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순간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마음이 맞아지면은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포님 말씀은 취미는 배우자가 함께 활동하는 게 추천드리지 그 이성과 섞여 있는 곳에는 좀 서로가 조심해 주는 게 맞다. 맞다. 맞지만 같이 가도 날바람은 난다. 네. 같이 가도 나는 게 네. 가서 둘이서만 하는 게 좋은데 네. 커플을 바꾸기도 해요. 아, 그렇죠. 나랑만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되도록이면 이성은 치지 않는 게 좋고 동성끼리 치도록 하고 이성끼리는 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학부모 모임에서도 외도가 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작가님. 학부모 모임을 3년을 하고 4년을 했는데 같이 애들 데리고 여행을 다녔는데 알고 보니 내 남편하고 다른 내 아들 친구의 엄마하고 2년간 사귄 케이스도 있고 남녀가 섞인 이상 바람이 안 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그러실 때 지금 아까 전에 첫 번째 직장이었으면 네. 그럼 뭐 회사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동호회도 안 해, 뭐 동창회도 안 가, 직장 생활도 안 하고 뭐 방구석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람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작가님. 바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네. 그걸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스스로 약속을 얼마나 지키는 사람인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하지. 내 개인이 내 스스로 내가 약속을 지키는 신뢰 있는 인간인가, 네. 내가 나를 속이지 않는 인간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지. 네. 내가 상대방을 지켜보거나 감시하거나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좀 저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를 네. 좀 안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예전에 뭐 테니스장에 골프장을 가는데 이 모임에 남자가 3명이었고 여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아는 분이 아니었는데 네. 그 남자 제 지인이 이제 결혼했거든요. 애도 있어요. 네. 근데 그 지인이 이제 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인이 그 남자 제 친구랑 그 여자분이 아는 사이인 거죠. 그럼 이제 일행 방향이 같으니까 그리고 여자분이 차가 없어서 이게 다른 지방으로 좀 가야 되는 거라서 그 차를 타고 이제 경기도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김 작가 미안한데 내 와이프가 안 좋아할 것 같아. 혹시 너가 지금 괜찮으면 너가 좀 태워주면 안 되겠냐 할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와이프한테 되게 매너 있다. 그러니까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아니 굳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아니 내가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야 같이 살다 보고 하다 보면 회사 생활 뭐 비즈니스 하다 보면 남녀가 섞여서 테니스든 뭐 골프 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다 하면 남자가 뭐 사회생활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부탁을 받는데도 이 친구가 참 기특한 남편이구나. 멋있어요. 제가 상담 오신 분 중에 남편분이 아내의 바람을 염려하시는 분이 상담을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여자 동창한테 대시를 받았었대요. 그래서 본인은 그거를 딱 대시를 받는 순간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입원했는데 병원을 찾아왔다는 대시를 사귀자 이게 아니라 병원에 딱 찾아와가지고 면회 왔어 라고 너 아프다 그랬는데 딱 불러놓고 얘기를 했대요. 네가 이러는 건 내 와이프한테 내가 매너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줘. 내가 너랑 그 전에 동창회 나가서 너랑 긴 얘기를 나눴던 거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내가 아내한테 미안해. 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그 마음이 오는 것도 맞고
나도 혹시 흔들릴까봐 딱 절제했다는 얘기를 해주신 멋있다. 분이 있어요. 너무 멋있죠. 네. 네,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 같으신데요. 저는 이게 그 결혼 후에 뭐 사회생활도 중요하고 한데 만약에 그 남편이든 와이프든 그거를 너무 싫어하고 한다면 그 부분은 좀 조심해 주는 것도 그게 가장 좋은 거죠. 기본적인 좀 예의가 아닌가. 왜냐하면 결혼한 배우자라면 각자의 삶에 어느 정도 태클을 걸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 있어요. 그럴 자신 있으신 거죠? 네. 그럴 자신. 자, 그럼 배우자를 두고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들의 심리의 이유는 뭘까요? 심리의 이유라는 건 별게 없어요. 남성들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뭐 나중에 더 깊은 심리적인 얘기는 하겠지만 본인들의 결핍이 가장 심각하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드리잖아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어떤 결핍, 그러니까 양육에서 그러니까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어릴 적에 없던 사람은 없거든요. 결핍에 의해서 사실은 배우자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랑이나 어떤 수용, 네. 그리고 안정, 이런 것들을 배우자를 선택하면 나한테 안정을 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인 것이 부족했던 사람은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 배우자를 고르기도 네. 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은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줄 거라고 믿고 선택을 했다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나한테 채워지지 않아. 이럴 때 사실은 외도들을 많이 하세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외도를 선택할 때 남성들은 형적인 부분이 조금 더 부각되고,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안정이 커요.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거나 남성들은 불안을 충당하기 위한 성적인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와이프가 바람 폈을 때 너 잤어? 라고 물어보고 와이프들은 남편한테 너 마음은 좋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물어보잖아요. 맞아요. 최모 배우가 TV 나와가지고 내가 많은 여자를 만나긴 했지만 난 몸은 주고 마음은 안 줬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자기는 떳떳하다 이래갖고 뭐야 내가 막 이랬거든요. 진짜 네, 가만두지 않겠어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남성들은 마음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여성들은 나는 진짜 마음만 줬지만 몸은 안 줬어 라고 얘기하면 용서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그러면 당연히 외도를 하게 되면 외도를 한 당사자가 잘못했겠지만 실제 상담을 해보면 바람핀 그 배우자에게도 외도를 만든 어떤 이유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좀 있나요?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가장 외도의 근본 원인은 개인이에요. 네. 결핍이 가장 큰 외도의 원인이긴 한데요. 네. 이 결핍이 충당이 안 되는 이유는 관계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의 관계에서 삐걱거릴 때 외도 이전에는 이 관계에서의 문제가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외도를 피해를 입은 분들이 딱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게 피해 배우자분들이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라고 얘기를 꼭 하세요. 물론 그 잘못된 관계 안에서 이거를 풀려고 안 하고 그 외도를 선택하시는 분의 최종적인 선택이 잘못된 건 맞지만 이 외도라는 것이 관계 속에 문제가 없을 때 생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해 배우자분께도 이 관계 속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가 좀 같이 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 거군요. 당연하죠. 성적인 무관심도 있고요.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비율이 크고요. 남성분들도 한 20에서 30% 비율로 아내한테 성적인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나는 성욕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내를 이렇게 등한시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내분들은 70에서 80% 정도가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남자분은 그런 성적인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성분은 말씀하신 대로 싫어하는 거나 그리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결국에는 외도든 뭔가 부부 사이가 멀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나요? 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70% 이상은 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부관계를 등한시하는 아내분들의 사고는 어떤 거냐면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해요. 저한테 오셔서.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그걸 가지고 중요하다고 남편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이혼을 하시든가 아니면 치료를 받으시던가 남편분이 밖에서 관계를 갖는 걸 허락하시던가 어떤 답을 찾으셔야지 본인이 그것을 행복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 행복을 뺏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관계 리스의 문제는 외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절한 네. 횟수를 서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거겠죠. 횟수를 약속받고 관계를 갖기도 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분도 그러는 경우가 있지만 네. 근데 작가님 생각하실 때, 김 작가님 네. 생각하실 때 아내가 나 일주일에 한 번만 결혼하셨는데 한 번만 너랑 관계 해주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좋진 않겠지만 네. 이제 이게 어쨌든 부부가 결혼했으면 쉽게 헤어질 수는 없으니까 네. 아내가 아예 안 해주는 분인데 네. 이제 한 번으로 한다면 어쨌든 그분도 양보를 좀 한 거고 네. 뭐 좋아하시는 남자분이라면 그분도 약간의 양보. 그러니까 서로 함께 살아가려면 선택해야 되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할까요? 저는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해준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자가 해준다? 아니에요. 남자가 해준다는 의미가 돼야 부부가 행복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남자들은 사정을 하기 위해 S를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게 아니고요. 남성들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S를 하는 거예요. 인정 욕구. 인정 욕구.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켰는지에 그렇죠. 대한 그런 것들. 네. 그런데 여성분들이 S를 사정을 하기 위해 생각을 하니까 빨리 끝내라는 말을 하든가 내가 해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네. 아니라 내가 즐기고 느낌으로 해서 남성이 그걸로 인해서 그걸 행복하게 해줌으로 해서 행복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성은 해주고 여성이 행복해하는 관계가 그런 S가 훨씬 좋은 S예요. 아내가 한 번 해주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고 이거는 벌써 문제가 있는 관계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부부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해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자체를 좀 바꾸는 게.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거지. 그렇죠. S는 사랑을 하는 행위지 누가 해주고 한번 할 수 있고 이런 억지로 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혹시나 그 S가 잘 맞는 커플들은 네. 잘 행복하게 살고 외도나 이런 것들 잘 그러면 당연히 좀 덜 비율이 일어나겠네. 낮죠. 비율이 훨씬 낮죠. 훨씬 낫겠네. 훨씬 낮고요.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 아내 외에는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남편분이 있었어요.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20살 때 만나서 네. 8년을 연애하고 결혼해서 10년을 사셨는데 아름답죠. 그치만 아름답지 않은 결과가 있었죠. 아내분이 연애 때 바람을 핀 경험이 있는 걸 결혼 10년 만에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남편분이 펑펑 울었어요. 나는 정말 결혼하고서도 나이트를 딱 한 번 가봤는데 친구들한테 끌려가서 부킹을 딱 했는데 여자분이 들어오셔서 남편분이 되게 잘생기셨거든요. 자기 허벅지를 이렇게 만지더래요. 그 부킹 온 여성분이.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러시면 안 되니까 아내가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그냥 계시다가 술만 드시고 나가주시면 안 되겠냐. 가시면 저 집에 가야 된다. 이러고 집에 오셨대요. 아내 외에는 정말 어느 누구도 생각하고 살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아내가 자기랑 연애할 때 바람을 폈던 경험이 한 번 있었던 거를 고백을 받고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에 저를 찾아오셨었거든요. 아니, 결혼 전 일인데 그걸 또 굳이 왜 고백을 하셔서? 어느 순간 술을 먹고 미안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얘기할 수밖에 없던 게 왜였냐면 이 남편분이 연애 때 성병이 걸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자기가 찜질방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병 걸렸던 걸 생각해 보니까 찜질방으로는 결혼하고 10년 살고 보니 찜질방으로는 성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셨어요. 그때 걸렸던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내가 걸렸던 성병을 알아봤어요. 연애 때 걸렸던 성병을. 그랬더니 그 성병은 찜질방에서 옮을 수 있는 성병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아무하고도 잔 적이 없으니까 넣은 거예요. 그래서 불라고 얘기를 하면서 술을 먹여서 얘기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정말 자기도 한 번 실수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알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합쳤죠. 절 만나셨으니까요. 화해하셨죠. 자, 그럼 유부남, 유부녀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남자, 여자의 유형은 어떤 사람들한테 끌려서 그렇게 바람을 피는 걸까요? 유부녀분은요, 끌리는 남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진짜요? 네. 연락 자주 하는 남자. 나한테 관심 있는 남자한테 무조건 끌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왜 밖에서 바람 피냐면 나를 대우해줘요. 집에서 해주는 남편하고는 달라요. 다르지. 네, 남편은 약간 무관심하거든요. 네. 잡은 고기 뭐 밥 안 준다는 얘기 막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밥을 안 준다는 표현보다 이런 거예요. 아내분들은 남편분이
변했다고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당신 왜 결혼하고 나니까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이 사람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를 신경 써야 되는 자리로 옴으로 해서 조금 그 관계에 대한 신경을 분산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건데 나한테 소홀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연애 때 좀 나한테 포커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잘못 생각하시는 건데 밖에 있는 남성들은 이 여자분한테 탁 중심을 두는 거예요. 왜 남의 여자가 제일 예쁘다 그러잖아요. 처음 보는 남의 여자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주는 남자한테 끌려니까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남자한테 끌려요. 내 남편보다 항상 못한 남자를 만나요. 관심을 주니까. 네. 근데 유부남들은요. 어떤 여자한테 끌릴 것 같으세요? 예쁜 여자요? 네? 아니요. 처음 본 여자한테 끌리고요. 그냥 처음 본 여자면 끌립니다. 그래서 나한테 관심 주는 여자면은 딱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냥 기회가 오면은 남성분들은 잡게 돼 있어요. 어쩔 때 내가 아내의 관계에 지쳐 있을 때 그리고 아내가 나 너한테 한 번 해주고 있어. 이런 자세로 가정에서 관계를 갖고 있다면 좀 처음 보고 예쁘고 나한테 관심 있는 여자가 나를 원할 때 그 기회를 잡지 않는 남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럼 혹시 그럼 바람 잘 피는 직업이나 불륜이 많은 직업도 있나요? 남자들 직업은 아무래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고요. 특정한 직업을 얘기하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사람을 많이 만나시는 직업일수록 사실은 많고요. 술자리 많으신 직업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바람을 많이 피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성분은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분들도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을 안 하시는 여성보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외도를 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그냥 혼자 이렇게 사무를 보시는 분들보다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시는 직업군들 그런 분들이 많고요. 돈이 적으신 분들보다는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외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외도든 결혼 전에 바람을 피우는 거든 저는 항상 이제 늘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딱 세 가지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남녀 관계에서 약간 평소보다 딱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가 보니까 남녀가 단둘이 만나고 그리고 밤에 그리고 술 이 세 가지 조건이 사람의 뇌를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고 유혹에 시켜 늘리게 하기 때문에 단둘이 밤에 술 마시는 건 절대 안 되고 그 밖에 플러스로 남녀가 섞여 있더라도 밤늦게 너무 오랫동안 이제 예를 들면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마시는 거는 저는 또 그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뭐 연애를 할 때도 뭐 밤 12시라든가 이 정도까지는 뭐 새벽 1시라든가 서로에 대한 약간 매너를 지켜주는 게 전 좋다고 보는 게 뭐 요즘 시대는 약간 너무 보수적인 거 아니냐 뭐 조선 선비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는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요? 11시까지인 것 같고요. 1시가 넘었으면 그거는 거의 외도로 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나 취하지도 않았고 난 아무 짓도 안 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해요. 상대방 안 해도 내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괜찮아도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이 의식하시고요. 1시 전에는 무조건 술자리가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1시? 12시? 11시? 11시. 아까 1시라고 했어요. 그거는 결혼 안 하신 분들. 1시까지 데이트 오케이. 그렇지. 결혼 안 했으니까 좀 태클 들어가기도. 그렇죠. 각자의 삶에 태클 들어갈 그 권한도 좀 작지. 그리고 연애 하셔야 되니까 1시까지 괜찮죠. 그리고 연애 하셔도 되고 넘겨도 되고. 근데 결혼하신 분들은 저는 12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남녀 섞여 있으면. 그러니까 남자 여자끼리 마실 때 사실 뭐 늦게까지 마실 수도 있고. 남자 여자 마셔도요. 그렇게 마시다 보면 또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요. 헌팅이나 부킹이. 테이블끼리 또 붙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저는 나이 먹고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를. 김 작가님이요? 진짜 저는 30대 후반부터 이제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 40대 초중반인데 아니 유명해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끼리 술 마시기 너무 편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너무 편하고 재밌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여자친구가 지금 없지만 보통 많이 있었으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안 미안하고 왜냐면 누가 여자가 있으면 뭔가 술자리 하다가 나도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고 당연히 여자친구인 사람한테도 뭔가 내가 좀 죄를 짓는 것 같고 근데 남자끼리 있으면 절제력이 엄청나시네요. 이제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들고 싶은 거죠. 굳이 내 여자친구 좋아하지도 않을 텐데. 아니 딱 그게 좀 갇혀 계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선이 좀 순진하기도 하신 것 같고. 그럴 제가 수 볼 때 있죠. 좀 순진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는
위험 수치에서 되게 밑으로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사람 몸을 좀 잘 알거든요. 아,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술 마시면 늦게까지 마거든요. 새벽 한 3시까지 마셔요. 술이 세시구나. 근데 여자들도 있고 하면 응. 당연히 여자친구가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같은 동성끼리밖에 없어요. 뭐 부빌라님 같이 막 거기 남자 한 2명 더 붙어서 4명이서 막 재밌겠다. 근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술 마시면은 그렇게 늦게까지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뭐 전 뭐 당연히 여자친구랑 있을 때 당연히 싸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늦게 술 마시는 걸로 의심을 받거나 그걸로 인해서 여자친구를 이제 뭐 속상하게. 그렇게 한 적은 없는 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술 많이 마셔? 요거는 이제 걱정이 거리 되는데 그 외의 거리는 없는 거죠. 전 술 잘 못 먹어서. 여튼 여러분 3가지가 합쳐진 거는 위험하다. 술, 남녀, 밤. 그리고 이거는 결혼 전에도 서로가 배려를 해야 되고 결혼 후에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내 삶에 들어와서 방해 그 시간을 정해도 어느 정도 좀 받아줘야 된다. 네.